안녕하세요. 동네 책방 책임감입니다. 책임감에서는 한 달에 2번의 책과 매달 선정하는 9권의 책을 추천해주는 코너가 있는데요. 한 달에 2번씩 추천하는 책은 동네 신문인 안마을신문에 기고하는 책인 책 이야기 코너입니다. 벌써 한 7, 8차례 그 책을 갖다가 추천하고 있는데요. 지난번에 추천한 책이 시선으로부터, 정세랑 작의 시선으로부터를 갖다가 추천했는데요.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사실 그 과거에 책방을 운영하기 전에는 소설을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. 특히 최근 소설들을 많이 읽지는 않았었는데요. 책방을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 어떤 주민들이나 그 책방의 손님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문학책에 대한 그 추천을 좀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요. 문학책, 소설, 시 등을 좀 더 읽게 됐는데요. 사실 저는 정세랑의 책을 가장 처음 만났던 거는 이 책, 옥상에서 만나요.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이 작가를 접했습니다. 2018년이었는데요. 저희 이제 독서 모임에서 선정을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옥상에서 만나요는 소설집이었어요. 저도 이 작가를 처음 접하다 보니 약간의 SF적 요소가 나오는 무슨 영매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그 재미난 이야기에 소설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옥상에서 만나요를 읽고 나서 또 다른 책으로 선정했던 게 지구에서 하나뿐. 이 책은 장편 소설인데요. 뭐 외계인도 나오고 좀 재미나게 읽었던 책 같아요.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은 재미있고 약간 그 발상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 외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외계인이 아니라 광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외계인이라는 설정 자체도 되게 재미났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책을 읽었던 거는 비교적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로 9월에 드라마로 상영을 했죠. 보건교사 안은영, 정유미가 주인공인 보건교사 안은영이 넷플릭스 드라마로 상영이 됐는데요. 그러면서 이 책을 저도 이제 읽게 됐는데요.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그 정유미라는 주인공을 갖다가 정말로 잘 선정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.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전 드라마는 아직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유미가 이 주인공 그 정세랑 역에게 안은영 역할을 갖다가 한다는 걸 알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장면에 아까 안유미라고 했네요. 정유미가 굉장히 어울리게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역을 잘 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직 그 정세랑 책이 좀 되게 많긴 하는데요. 저도 아직 이 세 책은 읽진 않았어요. 저희 책방에서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재인, 재욱, 재훈이라는 책과 덧니가 보고 싶어, 목소리를 드릴게요 라는 요 3권의 책도 정세랑의 그 소설로서 소위 말하는 정세랑 월드, SF적 요소가 조금씩 가미된 재미난 소설류의 어떤 그런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정세랑 소설을 얘기할 때 항상 2개의 결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. 소위 말하는 정세랑 월드라는 어떤 정세랑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SF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소설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서사성을 띈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. 피프티 피플이라는 책 소설과 올해 6월에 나온 시선으로부터라는 그 책이 바로 그 두 권인데요. 피프티 피플이라는 소설은 제목에서 나오듯이 5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지는 소설입니다. 정확하게는 50명이 아니었던 걸 알고 있어요. 50여 명의 등장인물들이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
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연관성을 가지고 결말이 나오는데요. 이 책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이 작가는 그 50명의 사람들의 어떤 거기서 소설에서 나오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관찰을 되게 잘 했고, 그 관찰 속에서 특징을 잘 집어서 소설에 녹여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이 작가가 굉장히 잘 쓰는 그런 내용을 잘 쓰는구나. 저는 이쪽에 더 좀 좋은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. 올해 그 나왔던 소설 시선으로부터를 읽고 나서는 이 작가를 굉장히 좀 다르게 봤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서사성이라는 부분을 정말로 잘 녹여서 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서사성을 가지고 있는 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원래 그 조정래의 아리랑이라든가 아니면 태백산맥, 그리고 박경리의 토집, 아직 사실은 토지는 잘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서사성이 있는 어떤 시대를 아우르는 시대의 어떤 그 오랜 기간을 관통하는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. 만화에서는 그 허영만의 소설에서 제일 좀 그런 걸 좀 느꼈었는데요. 허영만의 만화에서. 어쨌든 이 책은 한 권의 책이에요. 사실 한 권의 책이지만 3대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여성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심시선이라는 이제 해방 이후의 삶을 살아온, 해외에서 이민 가서 살아온 심시선이라는 할머니를 통해서 자녀와 그 손녀들 사이에 그 어떤 등장인물들의 이야기, 여성들이 근현대를 살아가면서 나타났던 그런 삶의 이야기도 잘 담았지만, 이제 이 이야기가 그 심선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아들도 있었는데요. 아들보다는 딸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딸과 그 손녀들이 하와이에 모여서 할머니를 기리는 제사 아닌 제사, 어떤 그 의식에다가 제사와 비슷한 의식을 치르는 그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온 책입니다. 이런 서사성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항상 보면은, 저도 그렇지만 아리랑, 아직 한강은 안 읽었지만 방대한 내용을 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그걸 따라가기 되게 쉽지 않고, 그런 서사성이나 여러 대에 걸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책에서는 단 한 권의 책이지만 그런 서사성을 군더더기 하나 없이 잘 흘러가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이 책에서 좀 재미났던 건 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앞쪽 부분에 심시선 가계도라고 해서 이렇게 책에서 우리가 지금 책을 읽을 때 항상 보면 등장인물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잖아요. 그게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계도를 써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 책을 읽기도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. 아마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그 가계도나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게 앞으로는 제가 다른 소설들을 읽을 때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어쨌든 이 심선이라는 소설을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주고 싶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서사성을 가진 글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좀 있긴 한데요. 진짜 그 묘사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, 주어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조화롭게 좀 정리된 듯한 소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아마 기회 되시면 그 시선으로부터라는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책인감의 책인책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